무병무탄하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시기 위해 위민 혼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양 김정은 동지의 거룩한 용도의 나날들 중에는 2012년 11월 3일의 하루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1월 3일 경양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 봉사기지로 새로 일도선 평양사는 유선정량연구소를 돌아보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원정선 과장은 경양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있었기에 2012년 2월 평양사는 유선정량연구소 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불과 8달 만에 우리 여성들을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집이 훌륭히 일도설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양 총비서님께서 우리 연구소를 이렇게 훌륭히 일도세워주신 그때로부터 벌써 13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험한 공사 현장을 찾아오시어 오베이 장로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시던 연구소에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건설소집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며 세심히 진행해주신 경영 정성님께서는 2012년 11월 3일 새로 건설된 우리 유선정량 연구소를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영하는 정성님께서는 마치 공중에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만복을 이뤄갈 우리 여성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양시뿐만이 아니라 먼거리 의료봉사 체계를 통해서 전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료 일꾼들의 대답도 기쁨 속에 들어주신 경양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유선 질병들에 대한 치료 예방과 과학연구 사업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양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다목적 렌트겐실과 CTC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 설비들의 성능과 특성, 연구소의 관리 운영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다목적 렌트겐과 CT를 비롯해서 첨단 의료 설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성들을 위해 우리 당에 특별히 마련해준 의료 설비들에 대한 관리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사는 일꾼들은 1993년 2월 3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 바란다는 가슴 뜨거운 친필을 보내주신 오베이 장군님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의 충덕으로서의 자기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양은 총비서 동지의 간곡한 당부를 새겨안고 이곳 의료 일꾼들은 지난 12년간 수백 개 단위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 봉사를 진행했으며 앞선 진단 및 치료 방법들을 개발 도입해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였습니다. 위대한 오버이의 위민 혼신의 세계를 전하는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는 청유원과 청유 인민야외 빙상장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도 소중히 새겨져 있습니다. 2012년 한 해만도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잡으시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 경양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청유원을 돌아보시면서 봉사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2012년 11월 3일 준공을 앞둔 우리 청유원을 또다시 찾으신 경양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선인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인 데서 나선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히 가르쳐 주셨으나 분할 준비 사우나에도 드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우나의 온도를 적당히 보장하는 것과 함께 준비를 뽀얗게 내뿜을 수 있게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이 눈이면 인민들이 청년의 등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이 문을 연 지도 이제는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청년으로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봉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 우리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는 데모를 받고 봉사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봉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양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빙상체육기지로 훌륭히 일도선 청유 인민야외 빙상장에도 거룩한 자국을 새기셨습니다.
그날 우리 총리 인민야의 비상장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빙상홀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모습도 만족스럽게 보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빙상장을 꾸려나오니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여름 한철에 남방 사철을 입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지었다고 하시면서 총리 인민야의 빙상장은 철저히 대중체육시설로서 사철 빙상 애호가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유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유경희 부원은 지난 12년간 청료 인민야외 빙상장으로는 수천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사시장철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 청료원과 청료 인민야외 빙상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날로 높아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 수준에 맞게 봉사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여 당의 용도쪽을 길이 빛내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더 과감하게, 더 실속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더 큰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자. 당이 제시한 오리 석탄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고 당지 9차 대회를 떳떳이 맞이하려는 석탄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애국열의로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가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서 증산투쟁의 골기에 나선 지하정처병들은 최단 기간에 10만 톤의 화력탄 예비를 더 조성할 것을 결의하고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면서 이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을 힘있게 보이고 있는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강동탄광혁신경의 석탄 생산 소식입니다. 경에서는 대중의 정신력 발동을 기적과 혁신 창조의 확고한 방도로 틀어지고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증산의 진격로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석탄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중대간, 서대간, 교대 단위의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보여 내일 일정 계획을 멈춰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제 9차 대회를 더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맞이하자는 것이 우리들이 한 것 같은 마음입니다. 경쟁률을 고조시켜 10월 기획을 유리나 앞당기는 성과를 이룩한 이들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날이 날마다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용감의 당대회장이 충성과 애국의 노력적 선물을 안고 떳떳하게 들어서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석탄 생산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흉봉탄광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벌인 묘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묘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묘맹중앙에서 선전대원들은 이곳 간부들에게 묘맹원들의 성의가 우린 지원물자와 위문 편지도 안겨주며 더 많은 화력탄을 증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계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석탄공업 부문에 보내줄 설비와 자재를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소에서 한 달에 섭외하는 석탄량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고 진짜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장승호 부지배인 동지는 석탄 전선을 적극 돕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펌프 전동기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탄광들에 보내줄 목표를 세우고 생산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재와 기술 준비를 선행시킨 데 맞게 연합기업소에서는 앞선 가공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대상 설비 조립 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고무공장에서도 탄광들에 보내줄 고무 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달에 들어와서 이거 우리 공장에서는 석탄공업 부문, 특히 탄광들에서 많이 오가고 있는 피대야 이 과학옷을 비롯한 이 고무 제품 생산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우리가 중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철저히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건물 제품의 가류 온도와 이 가류 조건을 철저히 지금 평양 고무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질 제거를 위한 설비 갱신과 기능금 용량 강화에 힘을 놓으면서 석탄공업 부문에 필요한 고무 제품들을 최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목표 수행에 총력을 집중해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손 청년발전소에서 수력 구조물들과 설비들을 기술 개조해서 현존 생산 능력을 높였습니다. 신국철 특판 촬영가가 라손 청년발전소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헌신성을 불러일으켜 연초부터 정비보관 계획을 실속 있게 수행해서 생산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설비마다 만가동을 걸어서 많은 전력을 증산했습니다. 조수지의 물관리를 가학적으로 하면서 물섭의 체량을 실현한 거회로를 운전 방식을 받아들여 발전기들의 회로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수력 구조물들을 텀날식으로 개조해서 유실 개조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지난 시기보다 수백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증산하였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실시간 측정과 가동, 생산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시, 분석, 조정, 지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서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리원 가방공장에서 인민들이 반기고 선호하는 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새 제품 개발에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리덕성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사리원 가방공장에서는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발동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방 도안을 작성하고 설계와 재단, 재봉 등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보기에도 좋으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가방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유로중앙전시회들에 우리가 만든 새 제품들을 출품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착상을 얻고 더한 창작에서부터 보기에 좋으면서도 미용 가치가 높고 또 사용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대로 새 제품 개발을 지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전체가 참가하는 세단 현상 모집을 분기 1차 조직하고 거기서 혁신적인 안들을 종합해서 면역별 특성을 살리면서도 미용 가치에 따라 형태와 색깔, 무늬도 다종다양한 여러가지 여인용 가방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주방의 용도 아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시대 농촌진흥의 변혁적 실체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고 있는 속에 남포시 대안구역 송암농장에도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대안구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보장 대책을 따라 세우고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축공사를 다그쳐 끝냈습니다. 남포시와 대안구역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분야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죽들이가 시작되자 흥겨운 축하이 펼쳐지고 마을은 명절 분위기로 설레었습니다.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노동당 시대에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고향 마을을 살기 좋은 기상천으로 보잘꾸려나가며 전야마당에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 사회주의 애국농민이 될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올해 2월에 새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첫 자연과학상을 수여받은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실장, 후보봉사, 교수박사 임성준 선생님을 김광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성스러운 우리 국기가 휘날리는 국가의사당을 배경으로 찍은 이 뜻깊은 기념사진에서 박사미가를 메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가까이 서는 영광을 지닌 사람이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 실장 임성진 선생님입니다. 기자 만난 물리학부 부학부장 선생님은 임성진 선생은 한마디로 비선형 광학이라는 첨단기초 과학 분야를 개척한 우리나라의 첫 개척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인명사전에도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여러 차례나 등록된 세계적인 학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소학교 시절에 벌써 앞으로 커서 세계를 올려오는 물리학자가 될 꿈을 지닌 목표도 남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후 29살에는 정말로 물리학 박사가 됐고 40대에는 교수 후보 원사가 되었습니다. 기자는 처음 선생님이야말로 타고난 수재, 뛰어난 인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높은 절정에 오를 수 있은 것은 결코 타고난 수재에서만이 아니라 소중한 꿈을 찾아 온갖 품을 들여 키워준 당의 사람과 세세대 과학자의 본분을 순간순간 되새기며 오직 과학의 세계를 향해 피타는 사색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그의 열정적인 탐구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3살에 박사가 된 배지성 실장은 자기도 임성진 선생님이 키운 제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늘 제자들에게 세세대 젊은 과학자라면 목표가 명백해야 한다고, 조국에 한 가지라도 보탬을 주는 실제 필요한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구를 전문으로 해온 선생님이 당제 8차 대회가 있은 2021년에 금속화학공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적외선 가수 분석 장치 개발을 연구종자로 잡고 자기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안겨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온갖 사랑만을 받아온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세세대 과학자 교원들이 당 앞에 과연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가, 당에서 마련해준 궁궐 같은 집에서 벽에 주렁이 걸어놓은 증서들만 보며 행복에만 도취되어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또 우리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당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명남산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의 사랑과 믿음에 조국에 꼭 필요한 과학연구 성과로 보답하는 애국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신조였고 인생관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기자는 젊고 쟁쟁한 많은 인재들을 키워가는 선생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 속에서는 20대의 박사만 해도 5명이나 나왔고 수많은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서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학자의 양심을 먼저 알고 과학적 신조를 알며 청춘 시절에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정열을 쏟아붓는 학구적이며 과학적인 태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20대의 박사가 된 이들도 임성진 선생님이 키우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생님은 적외선 가수 분석 장치 개발에도 자기들을 핵심으로 내세웠다고 하면서 거듭되는 실패로 하여 동요할 때에는 자신심과 의지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우리는 조선 젊은 과학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성공으로 떠밀어준 참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연구 집단이 개발한 적외선 가수 분석 장치는 지금 금속화학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에 도입돼서 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성진 선생님과 그의 연구 집단은 지난 9월 황철의 대형 산소 분리기에 첨단 분석 설비를 새로 연구 도입함으로써 주체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9월 공화국 장군 77돌 경축 행사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 주셨으며 10월에는 또다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감높은 용예를 안겨주셨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기자는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젊고 쟁쟁한 20대, 30대 박사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이 바라고 조국이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 해결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 성과로서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줄 아는 이런 젊고 쟁쟁한 과학자들이 수없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힘찬 걸음을 내짚은 이들의 모습에서 기자는 세계 1급 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밝은 미래와 끝없이 융성포용할 우리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25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준준결승 경기에서 일본 팀을 타승하고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일본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돼서 1분 만에 15번 김원심 선수가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5분 후 7번 리의경 선수가 두 번째 득점을 했습니다. 경기시간 22분 전 10번 유정양 선수가 코너킥에 의한 머리받기로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거듭되는 속에 상대팀 문제를 연속 위협하던 우리 팀이 경기시간 73분경 15번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후반전 추가시간 6분경에 7번 류경 선수가 머리받기로 또다시 멋진 득점 장면을 펼쳐보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은 일본 팀을 5대1로 타승하고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과 브라질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살육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시의 살림집에 공습을 가해서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상자들 중에는 갓난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유니스시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5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고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은 성명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을 란폭한 종료 합의 위반 행위로 낙인 단죄하고 유태복고주의 정권이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공격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위et남에서 최근 중부 지역을 휩쓴 혹심한 폭우로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로 큰 물과 흙사태가 발생해서 후에시의 80% 이상이 침수됐으며 다낭시에서는 도로들이 막히면서 여러 주민지대에서 외부와의 연계가 차단됐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수만 명이 안전한 곳들로 소개됐습니다. 피해 지역들의 주민소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며
수재민들에게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식량과 먹는 물, 의약품과 기타 필수품들을 공급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지는 등 긴급 구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조나스강 유역의 열대 우림지대에서 무질서한 산림 란벌과 산불 등 여러 요인으로 산림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줄기의 페루 남동쪽 비탈면에서 시작해서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아마조나스강은 길이가 7,870여 킬로미터로서 길이와 유역 면적, 유출량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 유역의 무성한 열대림은 대서양에서 기류를 타고 밀려오는 수증기를 흡수하는 거대한 물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간 급격한 산림 면적의 감소와 함께 수증기 흡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 지역에서 가물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상류 지역에 위치한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가물이 지속되면서 농업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아마조나스강 유역의 열대우림이 머지않아 사막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2026년 네덜란드 일부류 축구연맹전 위토레우트 팀과 알크마르 팀 사이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알크마르 팀에서 첫 득점을 했습니다. 경기 시간 34분경 알크마르 팀의 9번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도 공격을 강화하던 알크마르 팀에서 경기 시간 51분경 또다시 득점해서 경기 성적은 3대 0이 됐습니다. 경기 시간 60분경 위토레우트 팀 선수의 반칙으로 알크마르 팀의 11m 볼차기 기회가 마련됐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간 69분경 이번에는 위토레우트 팀에서 한 골을 회복했습니다. 경기 시간 88분경 알크마르 팀에서 34번 선수가 또다시 득점해서 이 경기에서는 알크마르 팀이 위토레우트 팀을 4대 1로 이겼습니다. 바이에르 레페르쿠젠 팀의 19번 선수가 넣었습니다. 경기 시간 52분경 바이에르 레페르쿠젠 팀의 12번 선수가 머리받기로 두 번째 득점을 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한 주일 동안 북부 지역에 비해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적게 내리고 바람까지 세게 불다나니 대기 습도가 낮아져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도 높아지고 또 7일까지 충분한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산불 감시를 잘하고 입상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는 등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인 날씨였습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들을 보면은 비루봉과 향도봉에 아침부터 구름이 없이 맑게 개인 날씨가 오후까지도 지속됐습니다. 바람은 주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7m로서 비교적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와 평안남도, 령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부령 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오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1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6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남쪽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7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이 동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